네, 안녕하세요. 잘컴TV PD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GPU는요. 뭐야 이게. 여보세요? 아니, GPU를 분량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리뷰해야 되는데 뭐 이게 펜리스트 GPU예요? 권장 파워도 700W인데 펜 없이 어떻게 쿨링을 하려고. 예?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잘컴TV PD입니다. 인트로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인 RX 7900GRE입니다. 6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GPU죠. 들어가기 앞서서 이 GRE 뜻이 뭔가 했더니 이게 골든 레빗 에디션이라고 하거든요. 뭐 플레이보이도 아니고 갑자기 왜 토끼 에디션인가 했는데 2023년 토끼의 해에 출시됐다고 해서 골든 레빗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네 24년도에 출시했잖아. 7900GRE 자체는 3월 정도에 발매가 됐지만 오늘 준비한 GPU는 조금 다른 걸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펜 분리가 가능한 GPU입니다. 와우. 제품은 XFX사의 RX 7900GRE 마그네틱 에어 화이트 버전입니다. 일단 외관은 하얗고 직각으로 네모나게 참 이쁘게 뽑혔습니다. 요즘 유행인 어항 케이스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이게 이제 타 7900GRE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GPU 펜의 분리가 아주 쉽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어 쉽게 떼고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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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식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아주 그냥 날리고 던지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제 대여받은 거니까 제 거 아니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품을 대여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또한 이제 저소음 컨셉까지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자기부상처럼 그 자력 때문에 막 공중에 떠서 마찰 소음이 없나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회전 원리 자체는 그 일반 GPU의 펜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게 보이죠. 이제 여기에 더블 볼 베어링이 채용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근데 라이저 케이블을 쓰면 모를까 메인보드에 바로 결착하면 이게 펜이 아래를 향하게 될 텐데 이게 자석으로 결착되어 있는 거라 사용하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충격이 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흔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대여받은 거니까 제 거 아니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쥐를 가해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 이렇게 탈부착이 간편한 모듈형 펜을 채택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뭘까요? 펜 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 AS가 아주 편해집니다. 제가 여러가지 GPU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겪은 문제가 그 고주파음보다도 바로 펜 소음이었는데요. 펜 베어링 소음이라든지 펜에서 돌 때 막 티티티티티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안쪽에 베어링에 윤활유가 있잖아요. 이게 증발해서 소음이 나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펜만 떼서 AS 보내면 안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반 GPU는 펜 문제여도 GPU 자체를 보내느라 며칠간 컴퓨터를 못하거나 아니면 내장 그래픽 있으신 분들은 CPU 내장 그래픽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 GPU를 쓰시면 그런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만약에 펜 문제가 생겼다 그 펜만 떼가지고 펜 뭐 2개 정도로는 버틸 수 있으니까 게임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런 GPU입니다. 거기에 커스터마이징에서도 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컬러의 펜으로 교체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스타일로 꾸밀 수 있습니다. 토끼 에디션이니까 당근맛 좀 보라고 주황색으로 껴줄게요. 뭐 지금이야 종류가 몇 개 없지만 이 마그네틱 구조가 좀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고 그 네임 밸류가 높아지다 보면 펜의 블레이드나 개수, 베어링의 종류, 크기, 속도, 소음 등등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펜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GPU 커스터마이징의 시대가 오진 않을까. 사용하는 펜에 따라 자동으로 GPU 클럭을 조절해주는 지금도 라이젠 마스터나 아드레날린에 있는 자동 오버클럭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훨씬 오버클럭에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잠깐, 모듈형? LG폰 되게 신기한 거 만드네. 앞으로 어떤 모듈을 만들어줄까? 정말 기대된다.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럼 외관적 특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리 형태가 획기적이고 외관이 이쁘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GPU 성능이죠. 이제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모든 테스트는 QHD 해상도에서 모든 그래픽 옵션을 최상으로 올린 후 테스트하였습니다. DLSS나 FSR 같은 업스케일링 기술이나 AFMF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칼바람 협곡 기준으로 교전 시 400프레임 정도로 당연히 잘 됩니다. 로스트 아크는 회상의 방, 영광의 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평균 120프레임 정도가 나오네요. 그 다음 진행되는 내용에서는 평균 34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영광의 벽이 그래픽이 무겁긴 무겁습니다. 오버워치 2도 돌격 영웅인 오리사를 픽해도 평균 170프레임을 유지해주면서
정말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마지막 자기장도 렉 유발이 상당한 편인데 이 상황에서도 13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부트캠프로 가신다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한 100프레임 정도 유지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팀 게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GPU빨 많이 타는 고사양 게임의 대명사 사이버펑크 풀옵션 기준 평균 70프레임이 나옵니다. QHD 60프레임에서 충분하죠. GTA5에서도 평균 70프레임,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에선 평균 90프레임. 대표적인 친 라데온 게임이죠. 레드데드 리뎀션 2에서는 하위 1% 프레임까지 60프레임을 넘습니다. 그 외에도 시티즈 스카이라인 2나 토탈워 워해머 3에서도 평균 80프레임을 방어해주면서 이런 고사양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타 GPU와 비교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대의 4070 슈퍼로 테스트하고 싶었는데 보여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RTX 4060 Ti V램이 8GB가 아닌 16GB인 제품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똑같이 QHD 해상도의 그래픽은 풀옵션입니다. 먼저 오버워치는 거의 2.5배 정도의 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배틀그라운드는 7900GR가 평균 30프레임 정도 더 성능이 좋았고요. 사이버펑크는 40프레임 대 70프레임으로 거의 4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났습니다. 레데리2도 거의 2배 정도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정확한 비교는 아닌데요. 같은 게임, 같은 옵션에서 13900에 4070 Ti 슈퍼와 4080 슈퍼로 테스트한 결과가 있어서 이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7900GRE 기준 4070 Ti S의 성능은 뛰어넘고 4080 슈퍼엔 살짝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데리2인데 역시 친 라데온 게임답게 4070 Ti 슈퍼는 물론 4080 슈퍼까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좋다고? 그리고 온도 차이 한번 보세요. 7900GRE가 4080 슈퍼보다 8에서 10도 정도 더 낮게 나옵니다. 와,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근데 무슨 전기를 30W를 더 먹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컴퓨터의 사양은 QHD 모니터에 맞춰서 견적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사용자 통계 화면 해상도라는 건데요. IP를 통해서 전자기기에 인식되는 해상도를 나타내는 도표인데 이제 1위를 보시면 1920 곱하기 1080픽셀 FHD죠. 아직도 FHD 사용자가 대한민국 전체의 35%나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1536에 864라는 해상도가 있는데 이게 FHD에서 디스플레이 배율을 125%로 봤을 때 나오는 수치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딱 떨어지죠. 사실상 FHD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대한민국 컴퓨터의 42%는 FHD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약간 자유분방한 수치들이 보이는데 이제 웹디자인이나 모바일 사이트 만져보신 분들에겐 약간 익숙한 수치일 수도 있는데 그 배너나 이미지 디자인할 때 그 모바일에서 이쁘게 보이는 해상도라는 게 그게 있거든요. 공식이. 그게 딱 이 수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모바일 기기입니다. 물론 모바일도 픽셀 해상도로는 QHD WQHD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보이는 거 기준 뷰포트 기준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럼 쭉 내려서 8위에 보시면 1560에 1440으로 QHD가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컴퓨터 사용자 중 3.7%가 QHD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모니터는 역시 UHD, 모니터는 4K지 이런 여론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3840 혹은 4096에 2160픽셀의 해상도는 30위 내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물론 정식적인 통계는 아니고 그냥 IP 추적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제법 유의미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FHD 게이밍이야 이번에 벤치마크 비교로 보여드린 4060 Ti는 물론 GTX 1060, GTX 1660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RX 560 쓰신다고요? 그건 좀 보내주세요. 좀 이제 그만 보내줘요. 이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바꾸게 된다면 부품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아예 전체를 바꾸게 된다면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아직 최적화도 덜 된 UHD 모니터를 게임용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단 스펙컷이 훨씬 낮은 QHD 모니터로 게임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7900GRE의 경우 QHD에 최적화되어 있는 GPU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FPS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대비 조금 아쉬운 프레임을 보여주는 듯 보이나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은 풀업으로도 방어가 가능하고
이제 FPS 게임들 할 때 플레이 잘하시는 1티어 분들, 고수분들을 보면 프로브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픽 때문에 렉 걸리는 걸 떠나서 그 적이 풀숲 같은 엔티티에 가리거나 그래픽 구분이 안 돼서 잘 안 보이니까 옵션 같은 거 조절하고 감마 같은 거 조절해 가면서 플레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최적화한다면 배그도 144Hz를 못 넘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3울트라 옵션 같은 최적화를 해서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QHD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스팀 게임 쪽으로 넘어오면 게임을 할 때 파티클이라든지 변수가 적은 게임이 많고 최적화가 잘 된 트리플 A급 게임들의 라데온에서 좀 더 유리한 다이렉트 12 지원 게임들도 많기 때문에 위에서 보여드린 4080 슈퍼를 이긴 것처럼 오히려 라데온의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라데온의 필살기 AFMF 기능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성능 상승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말고 작업 성능 면에서는 7600에 7900 GRE 기준 어도비 프리미어 표지 점수 8073점, 3D 마크 스틸 로메드 그래픽 테스트 기준 4735점, 블렌더 파빌리온 GPU HIP 디바이스 렌더링 기준 2분 49초 92, R24 시네벤치 GPU 기준 1775점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의 경우 어도비는 AI 기능들 때문에 엔비디아 쿠다 프로세서가 훨씬 우세지만 깡 성능 자체는 예로부터 AMD, 라데온이 좋게 나오는 편이었고, 이 때문인지 다빈치 리졸브나 CAD, 게임 개발은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선호한 경향이 있고, 거기에 테스트한 구성도 그 80만원대 GPU에 7800X3D도 아니고 7600이라는 라이젠 최저가 25만원짜리 CPU로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QHD 가성비 끝판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황 회장님은 요즘 AI 연산 쪽으로 GPU 판매하는 거에 맞들려 있어가지고 엔트리급이나 하이엔드급 게이밍 GPU들 기강을 잘 못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 이때를 노리고 게이밍 GPU 친화 기업은 AMD 라데온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전 리사수 누님만 믿고 AMD 풀매수 라데온 GPU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사냐, 라데온은 안 좋다, 무조건 엔비디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진짜 좋지 않고 사업성이 없었다면 AMD는 진작에 라데온 GPU 사업을 접었을 겁니다. 계속 안고 가면서 돈 메꾸면 부도가 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되고 시리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코 이게 못 쓸 물건이 아니라는 반증인 거죠. 7900 GRE의 포지션은 7900XT와 7800XT 사이에 있는데, 7900 GRE 위에 두 모델은 핫스팟 이슈 때문에 한번 날아간 후로는 가격도 그렇고 고려 대상이 좀 아니게 됐고, 그렇다고 7800XT를 가자니 가격은 좀 비슷하면서 성능은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선택지가 사실상 답정너급이죠. 뭐 RX 6600, 6750XT 이런 급 쓰시는 거 아니면 7900 GRE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다면 벤치마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를 진짜 많이 먹습니다. 최대 300W까지 소모를 하고 PCI 단자도 2개가 필요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전기 먹는 것 치고는 온도는 정말 착합니다. 물론 오늘 테스트한 모델 자체가 소음과 발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긴 한데, 요즘 날도 덥고 앞으로도 더 더워질 예정인데 이렇게 온도 좀 잘 나오는 거, 좀 낮게 나오는 걸로 구매를 하셔야겠죠. XXPX사의 7900 GRE 마그네틱 에어 모델 화이트 색상의 모양도 정말 잘 빠져가지고 정말 이쁩니다. 제가 이제 링크로 이 GPU에 오늘 테스트한 스펙으로 견적 하나 잘 구성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까, UHD보다는 QHD에서 끝을 보고 싶다, QHD로 게임을 하고 싶다, AI 기능 딱히 관심 없고 그냥 게임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온라인 게임도 하긴 하는데요, 이번에 스팀 여름 할인 때 게임 잔뜩 사놔가지고 라데온 특가의 게임들, RPG 게임들을 잔뜩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구성의 PC, 좋은 가격에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